네, 함께하고 계시는 청주시민 찾아가는 여가 교육이죠. 네, 동영상 콘텐츠 만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이제 1시간 동안 4편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콘텐츠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타이틀이 조금씩 조사나 어미 이런 것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해해서 해석해 주시면,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라는 진행자의 중압감이 있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1편부터 3편까지 만나봤어요. 그 3편의 마지막에 네. 일단 여가도 교육을 받아야 그렇죠. 여가 시간이나 여가 생활 경험들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혁신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행복을 연구하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받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네. 여가 시간에 제가 새롭게 목표를 가지고 저의 삶을 혁신한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되고 새로운 영역을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여가를 활용하는 역량을 갖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성장시킬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들었게 그것이 3편의 주제였었습니다. 네, 네. 혁신 능력이라고 네.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과 학습이라는 것도 네. 그 경험이라는 게 토대가 되는 건데요. 정말 여가 연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여가문화연구소 김용기 소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풀어주신다는 거. 최고는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늘 또 최고보다는 최선을 더 그렇죠. 맞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마지막 4편인데 근데 전 무거운 거 싫거든요. 재밌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어떨게요? 네, 그 달인이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 달인. 네. 달인. 여가의 달인. 네. 여가의 달인. 또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 여가의 달인이시면 내가 여가의 달인이다. 이걸 뭐 좀 몸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뭐가 없나요? 온몸으로? 그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네? 여가의 달인 김영기 선생님 모시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넘어가죠. 그거는 그러면 좀 댓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로 아래 나가는 연락처 보내주시면 확인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지한 여가가 이번 주 주제. 네. 이번 시간의 주제예요. 네. 이번 4편에. 네. 진지한 여가. 진지 잡수셨어요? 예전에는 참 많이 했던 인사인데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그걸 좀 어른한테 진지. 네. 그 진지하고는 좀 다른 진지하다는 걸 뜻의 여가들이죠. 이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들이고 아마 제가 여기저기에서 이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좀 생소하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 여가 교육하면서 진지한 여가 설명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진짜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좀 그분들의 표현을 드리면 내가 말이요 우리 김 선생님 만나서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내 삶이 바뀌었을 텐데 아이고 아쉬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진지하다는 의미가 뭔가 아주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 올인을 해서 정말 몰입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가라는 거는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유롭고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거고 뭔가 좀 언밸런스하지 않나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평생 동안 거기에 몰입하는 무언가 그런 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의무, 노동 이런 것과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다르게 즐거움으로 평생 동안 무언가 몰입하는 그런 여가 활동이 있는 사람. 여가에 더 몰입해라. 그런 여가 활동을 가지라는 거죠. 결론이 그런 건데. 그래서 나눠보면은 여가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3가지로요? 네. 어떻게 구분하죠?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네. 거기 한번 제일 피라미드 맨 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일상적 여가라는 게 있어요. 일상적 여가. 그리고 맨 위에 진지한 여가가 있고 가운데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틈새형 여가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젝트형 여가라고 부르는 이 3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일상적 여가, 그러니까 일상 여가가 많고 중간쯤에 프로젝트형 여가가 있고 그리고 맨 피라미드 위에 진지한 여가가 있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각형에서 제일 이제 넓은 스펙트럼이죠. 아랫부분. 일상적인 여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트형 여가, 진지한 여가는 정말로 좀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긴 여가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년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들의 여가 활동들을 조사합니다. 발표하는데 여가 벽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한 여가 활동은 뭐가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TV 시청. 네. 네. 그렇죠. TV 시청, 뭐 잡담, 그다음에 뭐 산책, 네. 등산 이런 것처럼 아주 큰 노력도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많이 배우지 않아도 네. 손쉽게 그냥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까지 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네. 사실 이게 여가라는 것들이 단순히 자유시간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 비해서 자유시간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여가 활동이 좀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것은 뭐냐면 노동의 강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같은 일에도 굉장히 힘든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똑같이 8시간 일하더라도 예전엔 2시간을 쉬면 회복이 됐는데 네. 지금은 4시간 혹은 6시간을 쉬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노동의 강도가 세졌다, 강도가 이런 올라가가지고 말씀이네요. 그래서 시간 플러스 강도를 함께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세지니까 결국 뭔가 여가 시간에 다시 에너지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손쉽게 즐긴 여가 활동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조사 결과가 네네.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목욕탕 가고 뭐 친구들과 만나고 이렇게 큰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상적 여가들이 늘어났다는 것들이에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여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여가 자체의 다양성이라든지 깊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런 거 일상 여가인데 네. 그 그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상 여가 재밌습니다. 일상적 여가의 정의는 간단해요. 즐기기 위해서 네. 특수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서도 네. 그걸 통해서 직접적이고 어떤 내재적 보상이 따른 짧고 즐거운 것이 핵심이 된 활동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치고 빠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런 네, 개념들인데 뭐 놀이나 휴식, 네. TV 보기, 뭐 오락, 대화, 뭐 감각적인 자극들, 식사, 음주 이런 것들, 뭐 작은 봉사 활동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이게- 것들이 바로 일상적 여가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비교적 그냥 생활에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여가 활동들이에요.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건 쉽게. 네, 네. 네, 네. 자, 이해가 이것들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프로젝트형 여가입니다. 저 처음 듣거든요. 네. 프로젝트형 여가. 그렇죠. 프로젝트는 게 뭐죠? 이 프로젝트가 뭔가 이제 그 기획을 해서 그렇죠. 일정한 시간 안에, 네. 일정한 어떤 기간 안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특정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네. 그 기간 동안 하는 것들이죠. 네네. 그런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관 MC께서 네.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 그럼 여행은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가면 사실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일상에서 그렇죠. 이제 사실 벗어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다면? 그럼 네.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 가는 등반하는 계획을 세우고 싶다. 안 가면 안 됩니까? 꼭 히말라야. 뭐 히말라야 말고 오지 탐험, 좋습니다. 네, 오지 뭐 탐험. 유럽 여행, 네, 네. 어떤 문화 탐방 이런 네. 거 할 경우에는 네.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서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 여가라고 부른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한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목적이 뚜렷하고. 뚜렷하고 예. 그 기간 동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우리 왜 그 올림픽이나 네. 이런 큰 스포츠 메가 이벤트 할 때 네. 자원봉사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여가 시간에 사회 참여라는 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기 여가를 즐기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바로 프로젝트 여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이죠. 네. 자유 시간에 자주는 아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단순하지도 또는 복잡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례적이거나 또는 비이례적인 창의적 여가 활동. 네.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네. 것들이 바로 프로젝트 여가라고 부릅니다. 네, 기간이 있어요. 네, 기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일 파티도 그렇고요. 휴일이면 또 축제도 그렇고요. 뭐 이런 거 대부분 취미형 여가라든지 봉사 활동들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틈새적 여가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그 여행 같은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우리 아버님 회갑잔치 할 때 3개월 정도 준비됐어요. 오. 프로젝트 여가들이죠. 촬영도 하고 네.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영상으로 뭐 보여주는 게 메시지가 없었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예. 친구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뜨고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특별한 이벤트였네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일종의 노동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지낸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인데 굉장히 네. 재밌는 여가들이잖아요. 네. 그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참 즐거웠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회갑이 끝나고 나면 더 할 수 없잖아요. 그 기간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바로 프로젝트 여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콘서트를 만들어서 콘서트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네. 것도 다 전시하는 것도 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프로젝트 여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뭐 정기 연주회라든가 뭐 그렇죠. 발표 네. 이런 경우도 네. 되겠네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기간 동안 하는 것들이죠. 네. 자, 일상적 여가가 풍요롭고 그 중간에 네. 가끔
프로젝트형 여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이벤트성. 네, 이벤트성. 예, 그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네. 되겠네요. 예. 역시 언어의 달인이십니다. 아, 뭐 청출어람이라고요. 스승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는 네. 기본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네네. 그리고요. 이러다 편집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네. 프로젝트형 여가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지금 사실 이제 이번 그 네 번째 네. 포인트는 진지한 여가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혹시 우리 김성관 MC는 네. 일보다 더 중요하고 생각하는 여가가 있고 네. 그 여가를 위해서 돈이 아깝지 않고 네.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오랫동안 거기에 몰입하면서 평생 동안 그 활동을 추구해 나가는 예. 그런 여가가 있나요? 하고는 싶은데 잘 하지는 못하는 그런 활동이 있긴 해요. 뭐가 있나요? 사회봉사. 봉사활동. 네. 그 봉사활동을 평생 동안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자원봉사가 진지한 여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딱 네. 느낌이 확 오는데요. 무슨 오죠. 말씀이신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소형차를 샀는데 네네네. 가격이 한 1,000만 원쯤 되는 소형차를 샀는데 네. 튜닝을 해. 네네네. 거기 3,000만 원을 들여. 네. 그거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는 저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제 그 1,000만 원 넘어했고 2,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소형차인데 1억 5천만 원을 들였답니다. 튜닝했다는 거죠. 튜닝해서. 그 사람은 자동차 튜닝하는 게 네. 그에게 진지한 여가인 거예요. 네. 돈이 안 아깝잖아요. 네. 그런 거 정보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누기도 하고 가입도 하고 자랑도 하고 네. 그냥 계속 자기 동안 돈 벌었다 그것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지한 여가는 네. 그 무리수를 필요하죠. 두는 거다 그런 겁니까? 네. 무리수보다는 생명수로 보는 게 그렇죠. 네네. 그런 여가들이 있는 사람들이 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진지한 여가 그런 개념들인 것들이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이세요? 교육이시죠. 교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교육은 어찌 보면 의무잖아요. 네네. 네. 교수님이 하시는 이제 뭐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여가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민사회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그러면서 교육하시고. 근데 그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즐기는 것 같아서. 네, 네. 그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기타 어깨에 둘러매시고 시골로 하시면서 게임하시고 뭔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실 때 너무 행복해 진짜. 보이시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진지한 여가는 저는 노래예요. 음악. 작곡도 하시잖아요. 작곡도 하고요. 제가 네. 참 브라더스. 고기 한 마리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아니. 참 브라더스. 참 브라더스 알고 있죠. 예, 거기 저 남성 사주창. 계란 파시는 분도 네네. 계시고. 예. 남성 사주창 참 브라더스가 있는데 거기 저는 이제 성가대도 했고 네. 뭐 그룹 사운드에서 좀 활동하기도 했고 통기타 동아리도 갔었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기반은 음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르는 일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죠. 그래서 오랫동안 노래 성악 레슨도 받고 싶고 예. 음악회도 돈 주고 가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돈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성장하도록 원한단 말이죠. 네네. 이미 저는 심지어는 저의 장례식 이벤트에도 제 노래를 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장례식이요? 장례식 이벤트예요. 거기 준비하신다고요? 네네. 이벤트를? 거기에 노래를 부르는 제 음성으로다가 예를 들면 돌아가셨는데 네네. 스피커를 통해서 그 음성이 노래를 부르고 나가는 거죠. 뭐 예를 무슨 들면- 노래 하시려고요? 아니, 그건 비밀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궁금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예, 예. 그 음악을 추구하고 뭔가 촬영을 계속하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지금 말씀이 거기에 너무 돈을 재밌어요. 들여도 안 아까운 거죠. 기타를 사고 뭐 음반을 사고 이런 것들이죠. 네. 네, 그런 저희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진지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되느냐 훌륭한 음악이 나오시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제 예명이 김봉팔이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도끼빗을 그 뒷주머니에 꽂고 다녔어요. 아. 머리가 또 이만큼 길었었어요. 불량한. 네. 불량은 아니었어요. 불량은 그때 트렌드였어요. 그게. 네, 그렇군요. 그 DJ를 했거든요. 다운타운에서. 네, 그러면서 LP판을 제가 이제 모았는데 네. 그때는 개인 LP판을 가지고 다녔어요. 네. 그게 멋이었어요. 그게 진지한 영화 해당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았던 LP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네, 자, 그때만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진지한 영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자, 평생 진지한 가야 돼요? 영화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자 한번 이해됐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네. 그럼 진지한 여가는 뭐냐? 네. 특수한 기술, 지식, 경험을 통해 이를 표출함으로써 참여자가 경력을 쌓아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체계적 활동이고요. 네. 돈과 시간을 적지 않게 네.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몰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료화면 그리고, 보시면 네, 돼요. 예. 장시간 지속하는 만족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진지한 여가가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풍부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의 그런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탈산업 사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노동으로 나의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진지한 여가가 바로 나의 소통과 사회 참여의 핵심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여가는 이 진지한 여가는 모든 문화 활동의 기본이 되면서도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활동을 잘 잡는다는 것들이죠. 네. 이 진지한 여가는 크게 세 가지 나눠져 있는데 아마추어 아시잖아요. 근데 프로에 못지않은 능력 가진 아마추어들 있잖아요. 그쵸. 노래를 정말 성악가 못지않게 잘하는 아마추어예요. 경연 많잖아요. 그런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바로 그런 해들이죠. 네. 그 다음에 취미 활동 중에서도 오랫동안 한 광팬들이 수집하는 사람들, 네, 네. 우표라든지 뭐 왜 또 분재 모으는 사람들, 네, 네. 수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네. 와당 모으는 거 평생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걸 모아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이 취미 활동도 진짜적으로 해당되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적 자원봉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이런 데 가서 계속 그런 교육으로 봉사하는 것들도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바로 네, 네. 전문적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자, 이제 이 진지한 여가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거고 네. 진지한 여가를 갖는 것이 어떠한 네. 의미가 있는지도 이해되셨고 네. 아마추어 취미활동 전문적 자원봉사라는 이 세 가지들로 여가 나눠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네. 최적의 여가 라이프라고 할까? 레저 네. 라이프? 네. 어떤 상태일까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히게 되는데요. 네. 많은 일상 여가와 네. 가끔 즐기는 프로젝트형 여가와 네. 평생 추구하는 하나 정도의 진지한 여가 요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상적 여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나중에 이제 노년기에 우리가 그 신체 활동이 극소로 제한되거나 네. 그럴 경우에 일상 여가는 나의 삶을 함께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많이 즐기시고 가끔 외식하는 기분으로 프로젝트 여가들 재밌게 또 만내기를 한 번씩 해보시고 네. 평생 동안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무엇인가 하나의 진지한 여가를 갖도록 내 삶을 디자인한다면 내 삶이 최적의 스타일을 갖는다. 그런 걸 통해서 건강하고 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4편의 핵심입니다. 네. 저도 지금부터 네. 진지한 네. 그런 여가를 좀 고민해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거 좀 진지하게 진행을 하죠. 그래요? 좀 여가교육 1편부터 4편까지 찾아가는 여가교육으로 동영상 네. 콘텐츠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참 많이 들고요.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우리 여가문화연구소 김형기 소장님께 네. 많은 네. 그런 역할과 또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저는 김성관이었고요. 여가문화연구소 김현기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